동양평화론 원문 강독 네 번째. 자, 그럼 먼저 오늘 강독할 내용을 읽고 한 문장씩 풀이해 보겠습니다. 당 차지 시하여 약 한청 양국 인민이 상하 일치하여 욕보 전일지 구수하고 대일 조하면 즉무 대첩을 기능족 산재리요. 연이 한청 양국인민이 도무여차지 행동 불시하고 반이 환영 일병하여 운수, 시도, 정탐 등사로 망로 전력자는 하고와 유의 대 건사 일센이라. 일로 개전지시 할세 일황 선전서에 동양 평화 유지하고 대한 독립 공고라 운이라. 여차 대의는 승어 청천 백일지 광선이라. 고로 한청 인사는 물론 지우하고 일치 동심하여 감화 복종자 하니 일례하니라. 왕일로 개장은 가위 황백 인종지 경쟁이라. 고로 전일 구수 심정이 일조 소산하여 반성 일대 애종당이라. 차역 인정지 순서 은이 가위 합리지 일량이라. 자, 그럼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당 차지 시 약 한청 양국인민 상하 일치. 자, 첫 번째 구절이 당차지신데요. 이건 예전부터 한문의 아주 그 상투적인 문구인데요. 자, 쉽게 말하면 이때를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즉, 차지시, 이때를 당하여, 이때에 해당하여, 즉, 이때를 맞이하여. 자, 오늘날로 풀이를 하면 이때에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가 어느 때인가? 지금, 이때라고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1900,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05년이죠. 1905년 무렵인데, 또 엄밀하게 말하면 1904년부터 4년 2월에 시작된 러일 전쟁, 1904년 2월부터 1905년 9월까지 한 1년 반 정도 걸쳐 벌어졌던 러일 전쟁의 시기를 말합니다. 자, 이때 만약, 약자는 만약이죠. 만약 한국과 청나라 이 두 나라의 그 인민, 백성들이 상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니까 모두죠. 그 모든 사람들이 일치해서, 일치라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로 뭉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일치해서 만약이죠, 만약 이때 우리나라와 청나라 인민이 일치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 것이냐. 자, 이때는 아무튼 일본이 우리나라와 이 청나라를 겁박해서 침탈하려는 그때였죠. 그 이전에 우리나라는 1895년 을미사변도 일어나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아주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겁박하던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05년 11월에 그 일본이 을사늑약, 옛날에 을사보조약이라고 했죠. 이 보호가 아니죠. 늑약이죠.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을 1905년 11월에 맺었습니다. 맺은 것도 아니죠. 강제로
이런 조치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러일 전쟁 직후에 러시아의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맺어진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당해서 이때를 만약에 당해가지고 우리나라와 청나라가 인민이 모두 합심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다음을 봐야겠죠. 욕보 전일지구수 배일조화 즉 무대첩 기능족 산재. 자, 그래서 좀 전에 말했던 이때 우리나라와 청나라 그 사람 모두가 마음을 일치해서 욕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고자 하다 즉 갚고자 하다는 거죠. 무엇을 갚느냐? 이 갚을 못자에 하고자 하려 하고 싶다. 즉 갚고자 한다. 무엇을? 전날에. 즉 이 당시가 지금 러일 전쟁 일어날 당시니까 그 전에가 바로 아까도 말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을미사변과 같은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우리 조정을 겁박했던 일본의 그런 어떤 원수 같은 행동들이죠. 그래서 전날에 원수구자 원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원수를 원한을 갚고자 우리나라로만 치면 이제 이렇게 해당되겠죠. 그 전날에 어떤 원수를 갚고자 배일조화. 자, 이때 일자는 일본입니다. 아자는 아라사,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러시아. 자, 잠시 뒤에 러시아와 관련된 음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일본과 러시아, 즉, 일본을 배척하고 밀어낸다는 거죠. 일본을 도와주지 않고 배척하고 러시아를 도왔다면 오히려 우리가 어, 이 당시 러일 전쟁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와 청나라가 일본의 우호적이었죠. 왜? 같은 동양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어떤 동양 평화에 대한 그런 대의 아래 일본을 도와줬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어떤 옛날에 그 원수진리를 갚고자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도왔다면 가정이죠. 좀 전에 그 약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만약 뭐뭐 했다면 가정형을 만드는 조사입니다. 즉 만약 뭐뭐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대첩 큰 승리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무슨 대첩 뭐 살수 대첩 뭐 퀴즈 대첩할 때 첩자는 이길 첩자입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우리가 대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이 큰 승리가 없었을 것이다. 자, 러일 전쟁에 그런 큰 승리가 없었을 것을 어찌 기자에 제자가 어조사 제자인데 기하고 쟤는 같이 이렇게 호응하는 관계입니다. 보통 이제 의문형에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볼 때 의문형이 아니라 반어형입니다. 어찌 좋기 헤아릴 것이 있겠는가? 또는 어찌 좋기 따질 것이 있겠는가? 자,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도왔다면 일본의 큰 승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 이렇게 우리가 일본이 큰 승리한 것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헤아릴 필요도 없다. 헤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날에 원수를 갚고자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도왔다면 일본이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음을 어찌 굳이 따질 것이 있겠는가? 따질 필요도 없이 명약 관화하게 일본이 패했을 것이다. 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와 청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일본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즉 한중일이 살려면 동양의 어떤 평화를 위하려면 반드시 서로 공조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과는 이와 반대로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러시아를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라사가 있고요, 노서가 있습니다. 자, 이 러시아를 가리키는 음차어를 중국에서는 아라사, 즉 얼로어스. 그리고 일본에서는 자, 러시아를 로로 읽습니다. 라리 루레로 할 때 로자인데요. 이 카타카나로 로시아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관파천 고종 황제가 1896년 그 2월 11일부터 약 1년간 러시아 공관에 옮겨서 거쳐한 사건이죠. 다 이것도 을미사변 어떤 이후에 어떤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를 옥죄어오자 고종 황제가 여기에 했던 그 많은 의구심을 품고 러시아 공관으로 잠시 몸을 옮긴 거죠. 이때 아관이 바로 러시아 공관이라는 뜻이고 파천은 임금이 잠시 몸을 다른 데로 피신하는 일을 우리가 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자가 러시아를 가리키고요. 자,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학과를 노어 노문학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일본식 그 어떤 외래어 표기 방식이죠. 자, 여기에서도 그 로자가 바로 이제 잠시 뒤에 그 러시아를 나타내는 그 음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양평화론에는 아자와 이 노자가 두 개 같이 그 병존하면서 러시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연희 한청 양국인민 도무 여차지 행동 불시. 자, 여기서 도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도자는 원래 그 도성, 도읍지 할 때 도자지만 여기에서는 모두란 뜻입니다. 그리고 무자는 없을무니까 모두 없다. 자, 모두를 부정하는 말에서는 전혀 조금도 없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없다. 여차, 이와 같은, 여차지 행동, 이와 같은 행동이 없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앞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어떤 그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원수를 갚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 불시 한번. 이 시자가 임금 제 밑에 입구자인데 이 뿐시자란 글자입니다. 뿐시. 뭔 말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비단입니다. 다만 뭔 말뿐만 아니라 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러하면서도 그런데도는 이제 어떤 상황을 그 전환할 때 쓰는 말이죠. 연이하면 그런데도 한국과 청국의 두 나라 인민은 모두 또는 전혀 없었다. 무엇이 이와 같은 행동을 조금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여차지 행동에 의해서 차자가 가리킨 게 뭐냐? 앞에 있던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도왔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즉,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한 그런 악행들을 잊고 오로지 어떻게 돼요? 일본을 도와서 그 동양의 어떤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염원이 강했기 때문에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돕는 일을 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동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했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거죠. 이 불씨는 원래 그 어떤 서두에 이렇게 이 불씨를 정확히 하려면 도무 앞에 와야 하는데 이 도무와 서로 이제 겹치기 때문에 뒤로 뺀 겁니다. 그래서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했느냐? 반이 환영 일병 운수 치도 정탐 등사 망로 전력자 하고 유의 대건사. 자, 여기서 보면
자, 이 반자는 도리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도리어. 도리어. 자, 이렇게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도와줄 법도 한데 오히려 어떤 것까지 했느냐? 환영 일병. 일본의 병사를 환영을 해서 또는 하고 운수. 옮기는 나를 숫자죠. 그냥 옮겨 나르는 거죠. 어떤 그 병참 물건들을 운수하는데 잘 이렇게 도와줬다는 말이야. 운수하고 치도 길을 닦아. 또 일본의 병사들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저기 그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그 유리하도록 치도 길을 잘 닦고 정탐 엿볼 정자 엿볼탐이죠. 그 정탐하는 등과 같은 일을 어떻게 돼요? 도왔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돼요? 망로. 어떤 그 수고로움을 잇고 전력, 힘을 오로지 했다. 또는 힘을 쏟았다라는 것이죠. 망로 전력. 수고로움을 잇고 힘을 쏟은 것은 하고 무슨 까닭인가. 자,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그 일본 사람들을 어? 돕지 않아야 하는 게 어떤 도리상 맞는 건데 오히려 일본의 군사들을 환영해 가지고 아주 기쁘게 맞이해서 환영은 기쁘게 맞이하는 거죠. 기쁘게 맞이해 가지고 운수라든가 치도라든가 정탐과 같은 일에 수고로움을 잇고 힘을 쏟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대 건산이라. 자, 두 가지 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사를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사건이죠. 이 건사는 사건과 같은 그 일이란 뜻입니다. 두 가지 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또 다음에 이렇게 지금 서술하려고 하죠. 아주 이 글이 논리적입니다. 안중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토 히로부미를 어떤 저격해서 응징했는데요. 단지 어떤 그런 뭐 총을 잘 쏘고 의협심이 강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이렇게 어떤 자신의 그 사상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서술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은 일로 개전지시 일황 선전서 동양평화 유지 대한독립 공고운. 자, 여기서 이 유지는 자 유자가 말미암을 유자에 가질 지자 지탱할 지자인데요. 그 동양평화론이 남아 있는 것은 안중근의 그 본인의 글씨가 아니고 필사, 일본 뭐 간수라든가 또 그 밖에 그 사람들이 필사항합니다. 필사에서 지금까지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자를 그 맥락상으로 보면 이 유자가 아니라 그 꺽쇠 안에 있는 그 바유자 또는 멜 유자 이 유자가 돼야 또 유지할 유자라고도 하죠. 돼야만이 어떤 어 풀이가 제대로 된 것인데요. 거기에는 유자가 말미암을 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쓰고 옆에다가 이 U자로 지금 우리가 표시하여 이 전체적 맥락에 어울리게 지금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라는 것은 지탱하여 가다. 그래서 동양 평화를 지킨다 이런 뜻이죠. 동양 평화 유지면 이것은 일본 황제가 말한 겁니다. 일황.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지금 한문 어순과는 조금 다르죠. 원래는 정확히 하려면 뭐 유지, 동양 평화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우리나라 어순과 우리나라 요즘 쓰는 어순과 같기 때문에 동양 평화를 유지하다.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고 수어가 뒤로 간 거죠. 그리고 대한독립 공고도 마찬가지죠. 대한 독립을 굳건히 하다, 공고하게 하다. 공고도 원래는 대한자 앞으로 와야 어떤 한문 어순에 맞는데 이거는 일본식 어떤 어순이기 때문에 공고란 말이 뒤로 갔습니다. 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과 러시아. 앞전에는 아자를 썼죠. 그 베일, 조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로는 무엇이냐?
일본과 러시아가 개전, 전쟁을 시작한 때, 즉 이게 바로 1904년 2월 달입니다. 일본과 러시아가 드디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전쟁을 시작할 때 항상 명분이 있죠. 아무런 명분이 없으면 이것은 말 그대로 침략이죠. 하지만 일본이 러시아에 대선전을 보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전서를 발표했습니다. 일왕이 어떤 선전서에 뭐라고 써 있느냐?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태안 독립을 공고하게 하겠다. 즉 한중일의 어떤 동양 평화를 아주 그 지탱에 잘 지키고 우리나라 대한 독립을 아주 공고하게 굳건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12글자죠. 이 12글자는 항상 안중근 의사의 어떤 전기인 안흥칠 역사에 보면 이 12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황제가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 청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을 도왔다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돼요? 운수라든가 치도라든가 어떤 그 정탐하는 활동까지도 어떻게 돼요? 수고로움을 잊고 힘을 쏟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차 대의 승어 청천백일지 광선이라. 자, 이 대의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하죠. 우리가 이런 대의 명분, 싸움을 할 때 반드시 내거는 어떤 명분이 있는데 그 다른 말로 이제 네 글자로 하면 대의 명분인데 대의라는 것은 누구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큰 도리죠. 대의 명분이 없이 어떤 일을 벌이면 안 되죠. 지금 요새 지금 우리나라가 시끌하죠. 한 대통령이 어떤 어? 대통령의 어떤 임무를 망각하고 함부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겁박해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선포했죠. 선포했다가 국민의 저항에 막혀가지고 지금 어찌할 바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요. 이건 대의명분이 없는 거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그런 대의명분이 없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여차 대의, 이러한 대의 명분은 일 황제가 러시아와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이 밝힌 선전 그 문에는 이런 대의 명분이 있었다는 거죠.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하게 하겠다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악행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나라는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대의는 청천백일, 우리가 청천백일 많이 쓰는 말이죠. 푸른 하늘에 빛나는 아주 밝은 태양이죠. 푸른 하늘의 어떤 밝은 태양의 광선, 광선은 이제 빛이죠. 햇빛이죠. 그래서 푸른 하늘에 밝은 햇빛, 어쩌는 우리가 한문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뭐뭐 보다. 이 비교급으로 뭐뭐 보다 뭐뭐하다. 그래서 이러한 대의명분은 그 푸른 하늘의 밝은 햇빛보다 승은 이때는 이기다가 아니라 이기다라는 것은 이제 직역이고요. 이걸 약간 의역을 하면 이것보다 뛰어나다. 청천백일이랬던 광선보다 뛰어나다니까 더 분명하다. 즉 푸른 하늘에 해는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죠. 이 환하게 빛나는 이 햇빛보다도 더 분명하다. 이런 대의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햇빛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사람들에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말에 속아가지고 일본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설마 황제의 어떤
말이 시건을 했겠느냐 하면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청나라 백성들이 도와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호, 한청 인사, 물론, 치우, 일치동심, 감화, 복종자 일야. 자, 이때 감화가 있는데요. 원문에는 화자가 쓰여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화 복종이란 이 화자가 아니라 이 변화할 화자, 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변화하는 거죠. 우리가 감화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의 어떤 그 감동적인 서사를 들으면 거기에 감동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감화요. 그래서 감화되어서 복종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화자는 아마도 그 이것을 필사하다 보면 많은 양을 필사하다 보면 자기가 이거는 음이 화인데 머릿속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요? 화라고 지금 읽었는데 또 쓸 때에는 급작스러운 어떤 경황에 의해서 화자를 이 온화할 화자, 화할 화자로 쓰지 않았나. 그래서 가마 뭐 이걸 화자가 아닌 화자로 해도 해석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감화가 돼서 감동해서 변화하여 그것을 복종했다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한국과 청국의 인사는 그냥 사람이죠. 어떤 또 지식인 계층이로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풀이를 해도 돼요. 우리가 이 한자 번역은, 답은 없죠. 여기서 이렇게 같이 해석해도 돼요, 원래는. 한국과 청나라의 인사는 지식인 계층이죠. 인사는 물론,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또는 그 인사 중에 지혜롭건 어리석음을 막론하고, 물론은 논할 것도 없이 막론이라고, 이 물론을 다른 말로 쓰면 막론이에요. 막자, 없을 막, 논할론. 그래서 논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오브 코스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간에 할 것 없이 일치동심, 일치는 한결 같다는 뜻이죠. 마음을 합치는 거. 근데 동심이 또 있으니까 일치동심에서 같은 말입니다. 일치나 동심이나 같은 건데 같은 말을 반복으로 써가지고 더 강조했죠. 그래서 한결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감화되어 복종. 다른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이유이다. 자,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그 일본 황제가 선전서에서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 독립을 공고히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청나라 인사들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이걸 막론하고 어떻게 돼요? 다 일지동심해 가지고 감화되어 복종한 것이 바로 한 가지 이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하겠습니다. 황일로 개장 가위 황백인종지 경쟁이라. 자, 여기서 이 개장은 앞에 나왔던 이 개전하고 똑같습니다. 이 정자 대신에 어 싸움 전자를 붙이면 됩니다. 이 싸움 전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개전이죠? 개전. 그래서 이 장자는 병장기 장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장자가 몽둥이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이 장자를 사람이 손에 들고 있으니까 싸움에 나갈 때 쥐고 있는 병장기를 뜻합니다. 병장기를 열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다, 개전과 같은 말입니다.
자, 안중근 의사는 왜 개전을 안 쓰고 개장을 쓰느냐? 이 한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은 용어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나올 때는 그와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말로, 즉 보통 이 지식인들이 한문을 했잖아요. 구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 뜻을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표현 방식을 쓰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자기의 유식함을 자랑하는 거죠. 그게 뭐 이게 어떤 자기 유식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한문을 어떤 쓰는데 하나의 어떤 통상적인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가 나오더라도 아까 좀 전에 뭐 일로 일아 러시아를 또 이렇게 다르게 쓰듯이 자기는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또 은근히 자랑도 합니다. 하지만 한문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쓰는 게 더 그 문장으로 보아서는 잘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은 이제 게다가 더구나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강조할 때. 그리고 이렇게 아까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그 우리나라 공고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더구나 또 더구나 이것은 무엇이냐 이 러일 전쟁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가위라고 지금 가위는 뭐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일본과 이 러시아가 이 전쟁을 벌인 것은 전쟁을 시작한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황백인종, 황인종과 백인종 간의 경쟁, 다툴경 다툴쟁입니다. 즉 황인종과 백인종 간의 어떤 경쟁이라고 이를 수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황인종에 속하기 때문에 옛날에 원수지간이지만 일본을 도와야겠다. 이런 성격의 전쟁이라고 지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양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서양과 동양의 전쟁이다. 러일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대결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 미국이 러시아를 상당히 견제를 하고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일본과 싸울 때 그걸 용인했다는 거죠. 충분히 미국이 막을 수도 있었고 영국이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오히려 결과를 지켜본 거죠. 러시아를 뭐 마음속으로 응원했겠죠. 또 뭐 다른 뭐 시각도 있겠죠. 오히려 러시아가 이번에 일본에게 뭐 깨지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 전반적인 형세는 그 서양과 어떤 동양의 어떤 대리전의 성격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고 전일 구수 심정 일조소산 반성 일대 애종당이라. 자, 고는 항상 한문에서 보면 그러므로 어떤 앞에 그 원인과 뒤에 결과를 연결할 때 쓰는 아주 상투적인 문구입니다. 그래서 고로, 고로, 그러므로 전일은 그 앞에서도 말했던 우리나라와 이 청나라에 대한 일본의 어떤 지나친 그 간섭과 그 겁박이었죠. 그런 전일의 어떤 구수, 원수와 같은 심정, 그 전일의 어떤 우리나라에게 아주 못된 행패를 부렸죠. 그런 어떤 원수와 같은 그런 심정을 하루아침에 단시일 내 이런 뜻이죠. 일조랑 하루아침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일조의 소산, 사라질 소 흩어질 산 이런 아주 원수와 같은 그런 어떤 심정을 하루아침에 다 떨쳐내고 사라지고 흩어지니까 다 떨쳐내고 도리어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동양 평화라든가 또는 동양과 서양의 어떤 대결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 원수와 같은 원한 어떤 그런 심정들을 하루아침에 다 씻어버리고 도리어 일대 애종당 일대는 아주 크나큰 애종당 자 애종당이 무엇이냐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애자는 바로 사랑을 애자, 종, 어떤 인종을 사랑하는 당. 즉, 우리는 동양 같은 황인종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름 하에 그 같은 인종끼리 사랑하자는 그런 당을 결성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같은 인종을 사랑하는 무리라는 애종당 이런 당은 없습니다. 일단 민주당이니 뭐 국민의당이니 이런 당과 같이 하나의 무리를 지어가지고 똘똘 뭉쳤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애종당입니다. 한중일이 같이 뭉쳤다. 그래서 그런 애종당을 결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하면 전체적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원수로 여겼던 마음이 심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도리어 크나큰 애종당을 이루었다. 같은 인종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당을 하나 결성을 했다. 즉 가상의 당을 결성했다는 말입니다. 차역 인정지 순서 은이 가위 합리지 일냐니라. 자, 이것은 또 자, 차역. 이것은 또 이와 같은 것이죠. 앞에 이제까지 서술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 인정지 순서. 인정상으로 보면 순서다. 즉,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다. 차례이다. 이것은 진짜 사람의 어떤 그 감정, 인정으로 보았을 땐 이게 바로 순리라는 거죠. 이건 순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히 뭐뭐라고 할 만하다. 즉 이치에 합당할 만한 하나의 또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죠. 어떤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원수의 서로 여겼던 그런 감정을 다 씻어버리고 일본을 도왔던 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요. 두 가지는 어떤 같은 인종으로서 똘똘 뭉쳐야만이 동양 평화를 유지한다는 이게 바로 하나의 그 인정상의 자연적인 순서 흐름이니 이게 바로 이치에 맞는 하나의 이유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안중근 의사가 동양 평화론에서 이 어떻게 해야만이 동양 평화가 이루어질까라고 고심하면서 이런 대의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인 것입니다.